네, 여러분 강스텐 바이오텍이 품목 허가 신청을 해가지고 품목 허가가 반려된 거는 아닙니다. 그죠? 우리가 지금 임상 3상을 아토피컬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이 임상 3상을 하고 있는 와중에 1차 지표가 기대에 좀 못 미치는 정도로 결과가 나타난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품목 허가는 신청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리고 라이센스 아웃을 시도한다고 했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급락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오늘 강스텐 바이오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돌파구가 있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대박주 하나 말씀드릴 거예요. 8월을 대비해서 7월에 시도해 볼 수 있는 대박주, 여러분들 꼭 요거 하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영상 후반부에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강스텐 바이오텍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아마 굉장히 궁금한 점들이 많으시고 뭐 그럴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아래 보이는, 왼쪽 아래 보이는 강스텐 바이오텍, 강스템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소상하게 설명드릴게요. 사인도 드리고요. 자, 지금은요, 아까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품목 허가를 신청한 거 아닙니다. 이게 이제 반려된 게 아니고요. 임상 3상 지표가 나왔을 뿐이에요. 근데 물론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어떤 기준에 못 미친 거, 이 부분 때문에 하한가를 두드려 맞은 겁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하한가 강도가 셌죠. 1248만 주 거래되고 51만 주 하한가 잔량이니까 굉장히 센 거죠. 그런 모습이고, 근데 여러분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수급적으로 봐서 특이한 사항이 있죠. 외인들이 오히려 8만 주가량 순매수를 했어요. 최근에 3일째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강스텐 바이오텍의 외인들의 매수나 매도 패턴은 주가 자체하고 일치합니다. 그래서 외인들이 끌고 가는 종목인데 외인들이 순매수를 했다고 하는 부분은 기대를 높일 수 있는 부분일 수도 있어요. 물론 하한가에서 벗어나진 못했지만 7만 9천 주 정도 순매수했다, 8만 주 순매수를 했다. 이 부분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 이따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제가 요약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겁니다. 그러니까 임상시험에 작게 할게요. 임상시험에 1차 평가 변수를 만족시키지 못한 것이다. 그러니까 1차 목표가 있는데 목표에 조금 도달하지 못한 정도예요. 그죠? 근데 약의 효능과 안전성은 분명하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식약처와 신약허가 논의에 나서면서 품목허가 신청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사실 1차 지표가 조금은 이제 못 미쳤다 하더라도 허가받은 사례가 있었다 이거죠. 좀 드물기는 하지만 미국 에드브리 결과도 우리가 요 지표 정도 범주로 남았는데 허가받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품목허가 신청해서 품목허가 받을 수도 있다는 논리예요. 이런 부분들 기대할 수 있는 요소로 보고, 그리고 미국 임상 1상 면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하겠다. 그리고 중국, 유럽에서 임상 진행을 예정하겠다. 그리고 첨생법이 여러분 내년 2월에 시행되잖아요. 그러면은 중증 이상 피부염 환자를 대상으로 피오스템 AD를 투약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 임상 목적에서 이제 치료 목적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치료 목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돈을 받는다는 얘기죠. 돈을 받으면 매출이 발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리고 이번에 1차 평가 변수를 만족시키지 못했지만은 뭐 당장 자금이 부족한 건 아니기 때문에 유상증자 계획은 없고 라이센스 아웃, 기술 수출을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사실 우리가 회사의 바람입니다. 회사의 기대죠. 근데 회사의 기대와는 다르게 현실은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가가 한 번 더 급락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반전이 가능하다. 이 정도의
상황이고 이 정도의 가능성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일단 그 부분을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뭐 이런 뉴스를 제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필요 없습니다. 제가 그런 뉴스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까 메모를 해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본 거고요. 이거예요. 결국 결론은. 그렇다면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 자금 사정을 좀 객관적으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일단 저는 뭘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지금 여하튼 이제 이 임상 3상의 1차 평가지표를 달성 못했다면 조금 시간이 이제 연장이 될 수가 있으면 이제 버텨야 되잖아요. 버텨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 자금이 좀 여력이 있느냐, 이 부분인데, 여러분, 유동 금융자산이 한 295억이 있고요.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한 21억 있어요. 그래서 한 300억 정도가 현금이 있어요. 300억 현금이 있습니다. 근데 2023년이나 22년도 보면은 대개 현금이 한 600억 정도는 일단 갖고 있었어요. 그죠? 2022년도에도 670억. 2021년도에는 한 600억. 요런 정도. 그 정도로 한 600억 정도 있었는데 지금 300억만 남아있다. 그러면 이거는 자금은 끌어와야 돼요. 그죠? 자금은 끌어와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이 지금 비용이 얼마나 1년에 드는가,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번 감 잡아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제가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여러분들 이제 여기 보시면 되게 매출이 나오고 이제 판매 관리비가 들잖아요. 그죠? 매출이 나온다 하더라도 판매 관리비는 고정적으로 듭니다. 그게 대개 1년에 한 240~50억씩 발생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현금이 300억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1년에 250억 정도, 이게 비용으로 나가면 50억 남아요. 이거 가지고 기업이 계속 살아남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자금을 분명히 끌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1차 평가지표가 이번에 잘 나왔다면 자금 끌어오기가 좀 수월했는데 그게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가능성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를 들면 외부에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나 이런 걸 끌어오면 괜찮죠. 아니면 우리가 CB 발행한 게 없어요. 지금 CB나 BW 발행한 게 없습니다. 강스텐 바이오텍이 여러분. 여기에서 확인해 보시면 알아요. 지금 없습니다. CB나 BW 발행이 없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깨끗하다. 그러니까 CB나 BW 발행을 할 수 있어요. 자금이 들어오면 일단 임상하는데 숨통이 좀 트이는 거 아니겠어요?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또 하나는 주주를 대상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요 3번이 좀 아무래도 껄쩍지근한 부분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3번을 강스텐 바이오텍에서 하려고 한다면 주가를 끌어당긴 다음에 할 수 있는 거지, 주가가 내리꽂는 데다 대고 이거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유상증자 걱정을 하기보다는 만약에 얘네들이 하려고 한다면 주가를 올린다 이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빠져나올 기회도 있고 어떤 대안이 세워질 수가 있어요. 이 3번은 섣불리 못한다 이거예요. 하더라도 주가 관리 작업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1, 2번이면 그래도 낫고요. 그래서 제가 소상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볼 때는요, 지금 파이프라인이 강스텐 바이오텍이 절대 나쁘지 않고, 이거 아토피 말고도 류마티스 관절염도 있고요. 쭉 보시면 골관절염권과 관련해서 임상도 있고요. 그리고 오가노이드 건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건의 모멘텀이 있어요. CDMO도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돌파구는 열 수 있어요. 근데 다만 이제 이렇게 되면은 또 하한가를 칠 것이냐.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지난 금요일에는 어려웠지만 주 초반에 좀 벗어나지 않겠나, 하한가에선 좀 벗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주가가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맞추기가.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여기서부터 폭락을 했다면
되게 1,600원, 한 800원 뭐 이런 정도에서 멈추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은 하고 싶어요. 예. 근데 요거는 주가가 시장이 결정하는 거니까 제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음 주 초반부터 시장을 좀 요 강스텐바이오의 시세를 보고 그리고 제가 그 사인을 드리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그냥 속절없이 계속 급락이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제가 판단을 제대로 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스템 이렇게 문자를 한 통 주세요. 그러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 대안을 모색하고 정보 드리고 매매 타점을 드릴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 실전 매매가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강스템이라고 꼭 문자 주셔서 제가 여러분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100% 무료입니다. 네. 강스템이라고 문자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 볼게요.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제가 대박주 한 종목 새롭게 이번에 드린다고 그랬어요. 이거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말씀 잘 들으셔서 대박 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대박주 말씀드립니다. 이 대박주는요, 7월과 8월에 여러분들이 집중 공략하실 수 있다고 제가 봅니다. 특히 그 하반기에 아마 지속해서 시세를 낼 기한성이 상당히 높고요. 목표는 더블 가격 정도 보고 있고, CXL 관련주에서 우리가 종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그 CXL 하면은 많이 들어보신 듯한데 뭐가 뭔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죠? 핵심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 그런 개념인데 네이버 같은 데 찾아보시면 어떻게 나옵니까? 이런 정도로 나오죠. 네, D램 용량을 획기적으로 확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감 잡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데이터를 운반하는 도로를 확장한다. 도로를 확장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도로가 확장이 되면 물류가 원활해지죠. 컴퓨터 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원활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과 그 HBM과의 차이점이 간단히 하나 있어요. 근데 HBM보다 이 CXL 같은 경우가 상당히 그 강점이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하반기에 CXL이 시장을 리드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자, 그림을 통해서 보자면은 메모리 확장성 이렇게 나와 있죠. 네. 하지만 이런 그림보다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도로가 확장이 된다. 아마 요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만큼 이 측면에 이 CXL 섹터에 현재 칼을 갈고 있는 것이 어딘가 하면은 삼성전자에서 칼을 갈고 있어요. 삼성전자가 손대면 난리 나죠, 여러분. 이 부분이 아마 하반기에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요, 성장률이 엄청납니다. 유리기판이나 온 디바이스 대비해서 성장률이 엄청나게 좋아요. 참고적으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24년에도 증가를 꽤 하지만 25년도에 훨씬 더 증가율이 대단히 증가하고 26년도에는 그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달러로 얘기할 때 한 24억 달러 수준까지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 원화로 환산을 하면은 어마어마하죠. 그죠? 공 3개 더 붙여야 되잖아요. 그 정도 규모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력적인데 HBM보다도 강점은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지만 CXL은 고성능 메모리이면서 확장성까지 무기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HBM하고 같은 점은 고성능 메모리인데 CXL이 더 유리한 부분은 확장성까지 있기 때문에 초우월성을 보유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겁니다, 지금. 그게 핵심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CXL 관련주 섹터를 에서 한 종목을 제가 선정을 했고요. 요거는요. 그냥 종목만 띡 드리고 마는 게 아니라 종목을 알아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정확한 매수 타임, 분할 매수 타임이라든가 또는 분할 매도도 있을 수 있고 비중 조정도 필요하고 이 매수부터 매도까지
타임을 제가 정해서 계속 케어를 해 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번에 요거 CXL 관련주를 좀 잡으셔서 하반기에 한번 크게 대박 좀 한번 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원하시는 분들은 간단합니다. 그냥 대박 이렇게 문자로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케어해서 더블 이상의 가격으로 제가 보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아시겠죠? 예, 요번에 이 대여를 한번 잡아봅시다. 예, 대박. 네, 이렇게 문자를 꼭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